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강원도의 한 공립고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겸 배우 겸 모델 지망생인 박성윤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선은 선생님이 된 계기는요. 제가 사실 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그렇지만 왜 다들 대학교 1학년 때 놀아도 된다 아니면은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이제 뭐 철들면 된다 그런 소리들을 다들 어른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똑같이 그냥 대학교 1학년 정말 속된 말로 망나니 같이 놀았어요. 학점이 막 2.8 이렇게 나오고 하루 종일 막 컴퓨터 게임하고 그렇게 놀고 있었는데 이제 정말 군대를 갔다 오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건 진짜 짐승이지 이게 사람이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여러 개 찾던 중에 이제 학부에서 한 3등 안쪽으로 들면은 할 수 있는 교직기수라는 게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직기수를 하고 이제 4학년을 딱 마쳤는데 4학년 마치는 순간에 이제 전에 교생을 했던 곳에서 이제 부장 선생님이라고 하시죠 요즘은. 부장 선생님이 저보고 이제 너 당장 그 취업 자리 없으면은 한 자리 있는데 해보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해보고 싶네? 이거 1년 나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배우를 하게 된 거는 배우나 모델을 하게 된 거는 머리 길이랑 또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딱 코로나 시대 때 2, 3학년을 했었어요. 2, 3, 4학년 대학생 생활을. 이제 2, 3학년은 진짜 아무 데도 못 나가니까 제가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게임만 하고 공부만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남자들 머리 스타일 관리하려면은 막 2주마다 3주마다 막 다운펌을 해야 되고 막 앞머리도 잘라야 되고 그런데 솔직히 귀찮잖아요. 나가지도 않는데 누구한테 보여줘 이거를. 그래서 귀찮다. 그냥 집에만 있어야겠다 하다 보니까 머리가 길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묶이네? 근데 이게 묶였는데 묶인 게 보니까 더 괜찮은 거예요. 이게 짧은 머리일 때보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 하면서 이렇게 딱 그냥 SNS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인푸즈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광고 통해 가지고 이제 모델 일을 시작하게 된 건데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꾸미게 된 지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솔직히 지금 막 카메라로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이게 보통 그건 아니죠. 솔직히 패션이 막 선생님이라는 직업에도 맞지는 않고. 근데 어쨌든 모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막 좀 꾸미고 싶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흘러가지고 타다 들어보니까 지금 이렇게 인터뷰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학생들 가르칠 때는 지식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은 있는 것보다, 아니, 지식을 전달하는 데보다는 역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항상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솔직히 말해서 다 같이 예쁘게 착하게 이렇게 서로서로 지내면 좋은데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너무 안 맞아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은연중에 왕따를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역시 그런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밖에서 구체적인 사안은 얘기를 못 해드리는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막 학교폭력 관련해가지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역시 뭐 교육지원청 같은 데에서도 많이 그 신고가 밀려있는 상태예요. 역시 교사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이제 케어를 하는 게 아이와 아이들 사이에서 그런 게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수업보다는 그 외적인 게 더 힘든 게 네. 많군요. 솔직히 수업만 하라고 그러면은 이제 근무 시간이 보통 8호 40이니까 일주일에 40시간이잖아요. 한 35시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적인 건 안 한다 그러면은. 저는 반복과 예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제가 아무리 1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가르쳐줘도 그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뱉는 거하고 모르는 거를 흡수하는 거하고는 역시 확연히 다르거든요. 저도 뭐 대학교까지 나와봤고 뭐 학생 시절에 공부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런 거니까 역시 모르는 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작게
한 시간에는 작게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을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하기 입장에서는 나선형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를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게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시키는 거를 나선적 교육이라고 해요. 저는 역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솔직히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쉬운 내용을 한 학기 내내 반복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근데 이 반복되는 내용을 학생들이 아마 잘 들었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시험을 한번 더 봐야겠어요, 이 학기 시작하고 나서. 학교 수업을 하면서 역시 솔직히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애들이 사고 치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어떤 예를 들어서 물론 싸우는 거 말고요. 적당히 뭐 누가 우리 반 학생이 어느 선생님한테 장난치다가 아주 제대로 혼났다던가 그런 게 좀 웃겨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저희 반에 한 명이 정말 조금 나대는 걸 좋아하는 애예요. 막 선생님들한테 까불고 막 어디 나가가지고 막 소리치고 그런 거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음악 선생님한테 말장난을 조금 했나 봐요. 야한 식으로. 야한 식으로 하다가 걸려가지고 저 학생부에 끌려갔더라고요. 솔직히 큰일은 아니었어요. 뭐 야한 장난이라고 해서 막 수위가 높은 건 아니고. 근데 학기 초니까 역시 그 음악 선생님도 조금 잡을 필요가 있었던 거겠죠, 아마. 그래서 잡혀갔다가 조금 이제 적당히 훈계 듣고 풀려났다. 그런 거 하는 게 저는 가장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수업 외적인 얘기인데 아직 그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조금 연령이 낮아졌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원래 남학생들이 그랬다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애기들이 아직 너무 귀여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솔직히 다 컸잖아요. 그렇죠. 가끔 보면은 저보다 막 떡대도 막 이따만하고 키도 막 이따만하고 액면가도 저보다 막 훨씬 높은 애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이러는데 저 가끔 무섭거든요. 근데 그러는 애들이 그 체육 시간에 저기 막 어디 구석 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막 4명, 5명이서. 그래서 너희들 뭐 하니 하고 보는데 애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뭐 하고 있을까요? 개미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보이는데. 저보다 큰 애들이 등치도 큰 애들이 와가지고 와 개미 귀엽다 하고 이거 보고 있더라고요. 저 그때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직 고등학생이구나 1학년이구나 그래가지고 아직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우선은 머리가 제일 1순위긴 한데 제 2순위는 사실 제가 좀 관종이라는 말 아시나요? 알죠. 네, 제가 관종기가 조금 있어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래요? 사실 많이 진정하고 있어 보이는지는 몰라도 이게 마음속 깊은 곳에 관종기가 조금 아직도 사로잡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서고 싶다.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뭐 어떤 말로 얼굴이 팔리고 싶다. 좀 유명해지고 싶다. 그런 마음도 어줍잖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뭔가를 연기라는 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이제 막 다른 사람들은 제가 막 착하다고 아니면은 그냥 평온해 보인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제가 그렇진 않거든요. 진짜 바뀌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앞이니까 제가 정말 많이 참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솔직히 속에서 좀 많이 쌓이잖아요. 그치. 막 20년지기 그런 친구들 앞에서만 막 난리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 밖으로 아니면은 매스컴이나 아니면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좀 다른 저를 조금 많이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배우라는 일을 조금 시작하게 됐어요. 전혀 몰랐어요. 역시 복장을 보면 조금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사극 쪽으로 조금 많이 가보고 싶거든요. 사극에서 특히 검을 쓰는 사람, 무사라고 하죠. 무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실 무사를 하기 위해서를 딴 자격증은 아닌데 제가 검을 쓸 수도 있거든요. 검도 단증도 있고 옛날에 뭐 운동을 해본 경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머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가 긴 편이 조금 더 어울리더라고요.
짧은 머리 하면은 사실 조금 제가 그렇게 보여가지고 네, 저는 긴 머리를 조금 더 선호를 하는데 역시 긴 머리 하면은 사극 쪽에 조금 더 어울리니까 저는 사극 쪽으로 조금 치중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마땅히 막 학원이나 그런 막 전문적으로 돈이 드는 거는 당장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거울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냥 마인드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그 막 저기 밖에서는 막 소리를 못 내니까 여러 가지 그 영화 장면들을 보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제 얼굴을 이렇게 아까 거울 같은 거를 보면서 제 얼굴을 보는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막 우는 연기 같은 것도 해보고 싶은데 우는 눈물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감정이 메말랐나 싶기도 하고. 갖고 싶나요? 저는 솔직히 배우나 모델의 꿈을 꾸기 전에는 교수라든가 그 교수직 아니면은 연구직 아니면은 저는 일반 사기업을 나가고 싶었어요. 혹시 그 작가님께서도 옛날에 공대를 나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토목공학과를 전공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토목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설계자 아니면은 시공자 아니면은 감리 이런 식으로 뭐 현장에 나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대학원이나 아니면 대학 교수 그걸 뭐라 그러죠? 네, 박사 학위를 따가지고 이제 교수가 되는 방법도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툭 까놓고 말하면은 시든 사람입니다. 돈이 좋아요. 돈이 많이 좋은 사람이라 가지고 시공사 같은 거에 가가지고 조금 몸은 구르더라도 돈은 많이 받더라고요, 시공사가. 그래서 시공사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학원 가는 김에 저는 박사 학위까지 딸 것 같아요. 아니면 박사 학위까지 따서 연구직을 한다든지 아마 그런 길이 저한테는 맞았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유전적과 환경적 요인이요. 사실 저는 지금은 환경적 요인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저는 이미 다 컸잖아요. 20살이 넘고 벌써 26살, 20대 중반이 넘어가는 성인인데 이제 호르몬의 영향을 받을 나이는 조금 많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주변 외적인 상황을 조금 많이 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독립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26살 되자마자 독립을 했으니까 정확히 3월달 3, 4, 5, 6, 7, 8 독립을 한 지 딱 반년이 됐네요. 반년이 된 딱 그 6개월 안에 제가 솔직히 많이 바뀌었어요. 네, 어떤 식으로? 우선은 사람 눈을 마주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안경을 벗었고 머리 스타일링을 시작하고 옷도 스타일링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고 눈썹도 꾸미고 이제 다른 모델 활동 아니면 배우 활동도 여러 가지를 시작을 했고 이제 목소리도 바꿨어요, 사실. 남들 앞에서 원래 말도 잘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목소리도 좀 낮고 목소리가 작고 되게 높은 편이었는데 이제 남들 앞에 서야 되잖아요. 이제 교수직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을 이제 좀 보는 법도 배워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고 앞에서 교단에서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역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공감합니다. 네. 사실 조금 대답의 방향이 다른데요. 네. 저는 이게 가장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흔히 그 영화나 아니면은 애니, 매체에서 나왔을 때 주인공이 화내는 장면들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네. 도대체 나다운 게 뭔데? 내가 뭔데? 그런 식으로 막 화내는 장면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가장 공감을 하는 편이거든요. 저에 대해서 함부로 제가 정의를 하는 거는 정말 조금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마음 한편에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저 스스로를 정의를 하게 되면은 저 스스로 제 한계를 만들지 않나 싶어가지고 정말 그거를 지향을 하는 편입니다. 일례로
흔히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아이는 저런 거 못해. 우리 아이는 게을러가지고 그런 거 못해. 라고 하는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그게 아이들에게 가장 해서는 안 될 말 중에도 하나고요. 우선은 본인 스스로에게서도 가장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 스스로 저는 이걸 못해. 나는 뭐니까. 나는 이거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나다운 게 이거니까 이런 걸 못한다라고 정의를 하는 순간 제 스스로의 벽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그런 거를 만드는 거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하지 않고 네. 자유로운 네. 나로. 흘러가는 대로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생각하는 거 좋아해요. 그쵸. 와, 쉽지 않네요. 질문이 네. 심오하네요. 그쵸. 상당히 심한데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역시 매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매 순간. 이 시간도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당장 내일에 수업을 나가는 저도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매 순간 매번 판단을 할 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역시 그래도 저는 여러 성공의 순간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생에서 배팅이라고 하죠. 저를 던졌는데 성공을 했다.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첫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디가 있냐라고 하면은 역시 군대 끝나고 1개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군대를 9월에서 10월경에 전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딱 1개월 동안 제가 딱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저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망나니지 금수지 이게 사람이 사는 거냐 이건 사람이 사는 꼴이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하나라도 해보자 뭐 하나라도 해서 성공이라도 해보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된 게 자격증이었어요. 혹시 작가님께서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라는 자격증을 아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그거를 이제 제가 군대에서 후임들이 공부를 하는 거를 봤는데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시작해보자. 그래도 뭐라도 해보자. 그래도 학기 시작하기 전에 뭐 하나라도 이뤄보자라고 해서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해보자. 그냥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정신 나간 사람 마냥 서점에 가서 슬슬슬슬 가서 2급, 1급 하다가 1급이지 하면서 그냥 아무 책 하나 주워가지고 그냥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진짜. 그냥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교재 이름이 신화공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진짜 무작정 따라해요, 책을. 진짜 그런 책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가지고 하다가 공부하고 이거 뭐지 하는데 진짜 따라하면은 또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하고 그래서 딱 막상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한 번만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개월 안에 그거를 해내니까 되네 하다 보니까 되는구나 하면서 그 뒤로 막 여러 가지 자격증을 미친 듯이 딴 것 같아요. 막 토익이라든지 한국사라든지 아니면 기사라든지 여러 개를 땄는데 그래도 배팅을 한 게 다 성공을 해가지고 사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순간이 정말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제 이름이 박성윤인데요. 박 씨는 뭐 흔히 알고 계시는 밀양 박 씨고 그 다음에 성은 이룰 성자입니다. 그 다음에 윤자는 맏아들 윤자인데 이게 보통 첫째 붙는 이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 번째 글자. 역시 의미가 있는 글자죠. 이룰성. 이룰성이라는 게 뭔가를 이룬다는 뜻이잖아요. 뭔가를 성취해내고 뭔가를 거머쥐고. 역시 이름은 마음에 들어요. 저도 뭔가를 성취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해보고 이거를 거머쥐고 저것도 성공해서 저것도 거머쥐고 그런 거를 좋아해서 저한테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침판이죠. 나침판이고 최소한의 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희 부모님이 상당히 엄하신 편이에요. 그리고 사실 부모님이 제가 지금 이러고 다니는 걸 보시면은 저를 아마 잡으셔가지고 제가 어디 끌려갈지도 모릅니다. 네, 어딘가에 끌려갈지도 모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많은 걸 배우죠.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뭐 어디 아예 탈선을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저에 대해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대부분의 행동이나 습관들은 솔직히 대부분의 부모님들한테서 이제 대물림 받잖아요. 집에서 공부를 한다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끊임없이 뭐를 도전한다라는 습관이라든지 그런 거는 역시 성장기 아니면은 커서라도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뭔가를 계속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도전을 하는 것도 아버님이나 어머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버님도 공무원이세요. 근데 공무원이면 솔직히 본인 일만 딱딱딱딱 해내면은 이제 더 이상의 큰 터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공무원의 기준에서는 발주처죠. 뭔가를 사업을 발주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발전소 같은 거를 이제 수주를 한다든지 누구에게 맡긴다든지 그런 거를 관리 감독을 하면서 이제 계속 현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아니면은 이건 뭐고 하면서 공부를 하고 남한테 알려주고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의 막 습관의 한 70% 정도는 아마 아버님을 따라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무신론자입니다. 저는 죽으면은 땡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죽은 후에는 뭐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뭐 그 사람은 이름만 남기고 여러 업적들을 남기고 기록을 남기고 그 다음에 죽은 후에는 다 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 저는 원자로 돌아간다. 네, 이제 하늘로 아니면은 땅으로 알겠습니다. 평화 속에서 살고 계시겠죠. 외적인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적인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구분이 없습니다. 아, 구분이 없나요? 제일 먼저 떠오른 연상되는 것에 대해서 우선은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솔직히 관종이긴 한데 남들 앞에 서거나 아니면은 남들에게 무슨 말을 건네거나 그럴 때 생각을 여러 번 하거든요. 사실 실수하면은 안 된다는 생각도 있기도 하고 뭐 분위기를 망치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들 앞에서 말을 잘못했다가 뭐 속된 말로 황천으로 간다든가 나락이라고 하죠 요즘은. 나락을 간다든가 그런 발언들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도 하고요. 제가 학창 시절에 솔직히 많이 나대는 편은 아니었어요. 뭐 애들이 무섭기도 하고 그냥 조용히 앉아가지고 저는 옛날에 애니 같은 거 좋아했거든요. 애니, 피아노 아니면은 뭐 운동 이런 것들 좋아하고 특히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소통을 하는 친구가 몇 명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남들 앞에서 조금 개그를 친다거나 그럴 때 자신감이 조금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좀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주변 환기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가지고 이제 살짝 분위기를 풀 때 그럴 때 농담 같은 거를 던지고 싶은데 이게 던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이렇게 사고회로해서 돌리는 순간에 늦었더라고요. 이미 거기에서 웃길 순간은 지나가 버리고 속에서 그냥 할 걸 아니면 안 해서 잘했다 그런 식으로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게 상대방의 말에서 받아쳐줄 때 가끔씩 제가 분위기를 못 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작가님이 저한테 A를 물었을 때 저는 A에 대해서 뭐 A 프라임 아니면 A 다시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엉뚱하게 C라고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거기서 왜 그런 말을 했나. 저도 가끔 신기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길래 그런 얘기를 했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가끔 통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저는
인간 대 인간으로 있어서 그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사람이라서 저는 바를 자주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칵테일 바라든지 칵테일도 좋아하고 막 제가 사실 술 좋아해요. 그래서 칵테일도 막 바텐딩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걸 배우셨어요? 아니요, 배운 건 아니고 그냥 유튜브로 몇 개 배우고 이야. 좋아하는 술들 있잖아요. 막 여러 개 마셔보면 이거 내 입맛에 맞는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독한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파도라는 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가파도라든지 아니면은 카타르시스.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 술 안 좋아하시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는 거 자랑도 아니고. 네, 그런 걸 좋아해서 막 사가지고 만들기도 하거든요. 막 아마레또라든지 아니면은 뭐 151이라든지 그런 거 막 사서 섞고 마시고 그러는데 제가 아무래도 기숙사에 지금 살고 있다 보니까 반입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지간하면 안 하거든요. 그런 거를. 만약에 그 기숙사 문 열고 갔는데 애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내 거 마시면 어떡해? 혹시 몰라요, 진짜. 그렇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서 안 갖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 같은 데를 자주 가고 싶은데 문제는 운동도 해야 되거든요. 운동 열심히 해놓고 바 같은 데 가가지고 술 먹으면은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바를 조금 간절하게 가고 싶어요. 요즘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올해 말에 임용시험이 떴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금 계약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작년에는 시험이 없었어요. 이게 제가 조금 특수직이라 가지고 그 시험이 아예 안 뜨는 날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2년에서 3년 정도 시험이 안 떴었는데 올해 갑자기 딱 TO가 2명 나더라고요, 강원도에서. 그래서 강원도 뜬 김에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텐을 솔직히 아예 놓진 않았는데 공부를 저는 이제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보다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뭐 PPT를 만들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 반년 정도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직접 쓰는 펜을 놓은 지가 한 반년이 돼서 다시 오랜만에 공책 들고 책 들고 펜 들고 딱 이렇게 피는 순간에 머리가 마비가 되더라고요. 펜 놓은 지 너무 오래됐다. 이거 공부 내가 어떻게 했더라? 그 생각부터 들어가지고 요즘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좋은 결과를. 휴일에 공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역시 제약이 조금 많아요. 기숙사다 보니까 저는 피아노도 치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술도 마시고 싶고 그런데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서. 맞아요. 한참 지금 그리고 그럴 나이이기도 하고 네.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 되는데 조금 그게 아쉽긴 하네요. 네. 가지고 싶은 재능이면은 너무 많은데요. 제일 간절한 거. 제일 간절한 거. 네. 가지고 싶은 재능. 저는 화술을 가지고 싶어요. 화술? 네. 사람들에게 말을 전달을 해서 그 사람이 저에게 매료되게끔. 그런 식으로 저에게 나쁘게 말하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고요. 좋게 말하면은 정말 좋은 강연자들. 예를 들어서 뭐 오은영 박사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앞에서 나갈 수 있는 뭐 대표적인 강연자분들 있잖아요. 네. 뭐 김창호 강연자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화술에 대해서 조금 열망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화술. 네. 정말 멋진 재능 같아요. 그렇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갖는다 그러잖아요. 여기 든 게 많은데 그거를 재밌게 풀어내잖아요. 그렇죠. 든 게 없어도 재밌게 풀어내고. 그렇죠. 아니요, 그렇게 챙기진 않아요. 사실 이게 살다 보면은 까먹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일하다 보고 뭐 다른 생각하다 보면은 분명히 아침에는 기념일인 걸 알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핸드폰 보고 출근을 하고 일하고 끝나고 왔는데 없어요. 머릿속에 그게. 기념일이었나? 그건 이미 없고요. 머릿속에
이제 다른 거 해야 된다. 내일 뭐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에 막 그 파묻혀 있다 보면은 기념일이라는 게 사실 챙겨주면 좋은데 머리에 안 남아 있으니까 챙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사실 가끔 저는 제 생일도 까먹거든요, 사실은. 오, 생일 까먹다가 살다 보면 갑자기 토가 있어요. 친구한테 야 생일 축하한다 하니까 돌아보니까 생일이네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가지고 사실 질타도 많이 받습니다. 야 너 내가 챙겨줬는데 왜 안 챙겨줘 하면서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러면은 미안하다 까먹었다. 아 이거 적어놨는데 본의 아닌 오해를 많이 하겠네요. 네 아유, 관심은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안 챙겨준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사실 그 선톡이라고 하죠. 먼저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도 제가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 생각을 조금 하는 것도 반 있고요. 그 사람한테 이제 기념일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못 챙겨주는 편이라 가지고 쉽게 막 얘기를 걸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공감합니다. 저도 먼저 네. 말 거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화술 아까 얘기한 거랑 네, 조금 연관이 있는데 화술 부럽네. 네, 말만 잘했으면은 말만 야무지게 해가지고 그러게요. 네, 이게 제가 남 앞에서 말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또 다른 환경에서 이런 카메라 보고 저쪽 카메라에서 촬영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아직도 손발이 떨려요. 손발이 떨리고 막 가슴이 말씀 뛰고 잘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지금 막 발음도 뭉개지고 머릿속에서 막 생각을 하고 있는 거를 100%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게 한 40% 정도밖에 밖으로 나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긴장해서. 네, 이 긴장 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카메라 앞에서 말씀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이게 그것도 재능이에요. 저 집에서 기타 치는데도 네, 카메라만 키면 이게 그쵸. 저도 사실 옛날에 집에서 그 혼자서 막 연습하고 그랬었는데 저런 피아노 같은 거를 이게 사실 누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 혼자 삼각대 켜고 녹화 버튼 딱 눌렀는데 갑자기 막 자의식 과잉돼가지고 막 앞에 악보가 기억이 안 나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 분명히 손은 나가는데 갑자기 하다가 다 뭉개지고 이게 남들이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역시 시선이 무서워요. 맞습니다. 그건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무조건 극복을 해야 되고 배우나 선생이나 아니면은 뭐 모델 입장에서도 극복을 무조건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맞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좋았고요. 네. 극복하시길 빕니다. 좋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